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4일 휴일입니다. 날씨는 그렇게 맑지는 않고 비는 오지 않고 그런대로 휴일을 즐길 만한 날씨는 됩니다. 여름이라 제가 집에서 이제 원래는 유튜브를 촬영하지 않는 때는 뭐 넌닝구 팬티 바람으로 그냥 지냅니다.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제가 국내 금값, 그 다음에 국제 금값 이런 걸 이제 조금 전에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세계의 순금 24K 순금 값이 3.75g 한돈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곧 경제 불안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세계 경기가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질서도 잘 유지되고 안정화가 되면은 금값도 안정이 되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하자면은 금을 많이 사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모든 면이 불확실을 합니다.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상황이 모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 세계가 좀 경기가 잘 안 풀리고 물가가 올라간 원인도 돼요. 전 세계가 이제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옛날처럼 에너지도 이제 잘 공급을 해주고 세계가 좀 잘 지내고 하면은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통제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에너지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석유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에너지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라는 게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옛날에 우리가 완전히 뭐 석유를 에너지라든가 석유 이런 걸 가스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낭비를 하다시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 쓰듯 많이 썼잖아요. 그랬으면 옛날에 그랬어요. 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이 써도 얼마 안 나왔습니다. 뭐 도시가스도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던 게 이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도 또 오른다는 거예요. 또 오른다는 거예요. 올 여름하고 또 올 겨울에는 큰일 났습니다. 여름에 날이 더우면은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전기요금 때문에 정말 틀기도 곤란합니다. 전기요금도 겨울에는 또 난방을 하려면은 가스요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지금의 뭐 식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본 에너지 값도 이제 많이 올라요. 많이 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지금 현재 그래요. 국제관계가 사방에. 근데 요즘에는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니까 좀 조용합니다. 그래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조용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텔레비만 켜면은 뭐 북한이 동해상으로 뭐 미사일을 몇 발을 쏘았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요즘에는 잠잠합니다. 언제 또 발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뭐 우리나라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재산인데 북한에서 철거를 하고 또 일부는 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참 한때는 뭐 소를 몇백 마리를 몰고 북한에 애를 줄지어서 가면서 한때는 참 해방 무드가 익어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금강산 관광도 이제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설물도 거의 뭐 철거를 했다고 그러고 그 지경입니다. 지금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에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를 했다가 또 사이가 나쁘면은 저렇게 철거를 하고 그 돈 많이 들여가지고 건축해 놓은 건물들을 우리나라하고 협의도 없이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러한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은 좀 잠잠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전에는 툭 하면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농촌에서도 이제 보면은 요즘에 뭐 농촌에 모내기를 하는 이제 때가 됐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 작년에 그 쌀을 생산해 보니까 쌀을 생산해 봐야 도리어 거기에 들어간 투자 비용도 안 나온다. 투자 비용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벼를 키워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 모짜리도 전부 다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쌀이 남아돈다 하는데, 그 쌀 같은 경우에 외국에 보면은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수입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싸게라도 팔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정부미를 방출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중에다가 내다 판다든가, 아니면은 외국 식량난이 지금 심각한 국가들도 세계에서 곳곳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 좀 싸게 뭐 판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원조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창고에 있는 쌀 재고량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옷을 아웃도어를 이런 거 이제 집에서도 많이 입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바지가 잘 늘어나고 해서 이런 걸 많이 입고 그렇게 그전에는 잘 입지 않았습니다. 입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입어요. 원래 혁띠를 매는 것보다도 고무줄 밴드가 입기가 편합니다. 저도 원래는 이 아웃도어 이 바지도 허리띠를 매는 바지예요. 그런데 이 고무줄을 넣었습니다. 고무줄을 넣으니까 편해요. 그냥 벗고 그 다음에 입고 그래서 이제 물가는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도 여기서도 오르지 않고 안정되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겠는데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물가라는 건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물가라는 게 이제 주로 식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 얘기입니다. 식품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사는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다해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식량도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그때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이 생깁니다. 저도 여기 배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병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그 비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장님들, 배 나오면은 저 사장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 나온 사람은 옛날에 보지를 못했어요. 뭐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뭐 배가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배 나올 정도로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은 배 나온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호리호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배 나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 같은 데 가보면은 반찬을 남기지 맙시다 이렇게 벽에다가 써놨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국민들 중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서 먹으세요. 음식을 버리면 벌금을 환경 개선 부담금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잖아요. 우리는 그냥 먹다 그냥 먹기 싫으면 확 버리고 그런 게 많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밥 같은 게 쉬는 게 없었습니다. 밥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니까. 밥을 어떻게 하다가 깜빡, 이제,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밥이 여름에 좀 쉽니다. 그러면은 밥을 깨끗이 이제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먹어요. 그래도 배탈이 납니다. 배탈이 나도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배탈이 나도 살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음식을 함부로 안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도 나는 여기 이제 밥을 했다가 나오면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버립니다. 무조건 버려요. 옛날에는 다 그렇어요. 그 쌀 한 톨이라도 옛날에 그 방송국에서 그 쥐잡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농촌이라든가 이 도시에 쥐가 많아요. 쥐가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어 치운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식량도 부족한데 그놈의 쥐새끼들이 사람이 먹을 식량을 축을 낸다. 그래가지고 쥐잡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무상으로 쥐약을 주고 학교에서는 쥐를 잡아오라. 그래서 쥐를 잡아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쥐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쥐 꼬리만 가져가요. 그럼 쥐 잡은 걸 통째로 가져가면은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쥐 꼬리만 잘라서 가져오느라 한 사람당 쥐 꼬리 20개 이렇게 아주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잡아서 쥐 꼬리만 잘라가지고 20개 갖다가 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먹을 식량을 쥐가 다 먹어 치운다 그래가지고 식량을 아껴야 한다 하는 정책으로 쥐잡기 운동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쌀 한 톨도 아껴서 먹읍시다. 쌀 한 톨을 만드는데 농촌의 그 농부의 쌀 한 톨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꾸는 그 손길이 88번 그러니까 88번이나 손길을
갖고 와야지만 그 쌀 한 토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쌀미자가 원래 그 88의 합성어입니다. 8팔, 그 다음에 10, 8팔 해가지고 그 8팔을 쓰고 10자 쓰고 8팔 쓰고 하면 88이 나옵니다. 저기 파자를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밖에 나가면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나오면 이제 임신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요즘에는 임신을 하지 않은 남자들도 배가 불룩 나왔잖아요. 그마치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식량도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아서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얘기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북한에서는 고깃국에 쌀밥 먹는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고깃국에 쌀밥을 먹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깃국에 쌀밥은 한 번도 1년 가도 먹어보지 못해요.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날 아니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시집장에 가는 결혼식 할 때에 이제 고깃국에다가 쌀밥을 먹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애에는 고깃국에다가 쌀밥을 먹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내가 여담입니다만은 일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 집에 장삿날이다. 그 다음에 누구 집에 그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오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그러면은 며칠 동안 굶어요.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아주 한꺼번에 많이 먹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일에 잔치집이다, 동네 장사집이다 하면은 한 이틀 전부터 굶어요. 그래 바싹 굶어가지고 거기 가서 왕창 먹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며칠 동안 또 안 먹고도 견딜만 할 만치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내일에 장사집에 오라는데 가서 실컷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밥을 좀 적게 먹고 배를 좀 줄여가지고 왕창 먹고 오자. 그러면 며칠 동안 또 밥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일이 만일에 결혼식이다 그러면은 이틀 전부터 이제 조금씩 먹고 굶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가서 왕창 먹고 오면은 또 며칠 동안은 많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축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더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먹다가 고깃국에 쌀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던 게 거기 가서 그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니까 완전히 입에서 너무 땡겨서 미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무를 썰어 놓고 소고기를 쑥 썰어 놓고 맛있잖아요. 거기다 국을 떠가지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니까 뭐 2인분 살고 왕창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더 고생을 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로 건강에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집에 갔다 오면은 또 원래 옛날에 장사한다 잔치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돼지 한 마리나 아니면 소를 잡습니다. 옛날에는 법이라는 게 가정에서 큰 일을 지내면은 돼지 한 마리 잡는다고 신고하면은 잡아라.
소 한 마리 잡는다 하면 잡아라. 그렇게 집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집이라든가 장사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그 일하는 아줌마 있는데 우리 집 아들한테 좀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기 좀 싸달라고 그러면 준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먹고 어머니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그 농촌에 살았던 부모님들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에도 그 절약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함부로 버리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런 옷 같은 게 좀 떨어지고 요즘에는 옷 같은 게 뭐 이런 데 구멍이 나고 양말 같은 게 구멍이 나고 그러면은 에이 버리잖아. 옛날에는 전부 다 바느질 해가지고 구멍을 전부 다 꿰매서 신어요. 그래가지고 누더기 옷이 됩니다. 그럼 요즘에는 우리가 참 살기 힘들다 하지만은 행복하게 그래도 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사는 시절에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말 어렵다 하지만은 옛날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좋은 세상이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시절에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도 한번 못 봤어요. 못 보고 지금의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지금의 텔레비 화면을 보고 촬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상상도 못 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상자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나오네?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텔레비 없었어요. 1974년도인가 5년도인가 텔레비, 흑백 텔레비가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1905년생이던가? 그랬습니다. 1905년생이고, 그 정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한 살 더 많더라고요. 1906년생이고, 그렇더라고요. 1905년생이고, 1906년생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900, 있잖아요. 2000년. 2023년이니까, 지금에 살았다고 그러면은, 120 몇 살이 됩니다. 1905년, 1907년생이니까 지금에 살았다고 그러면은 1900년, 2000년. 2000년이면 1900년이면 2000년이면 10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이면 123세나 120살. 지금 살았다고 그러면 115세, 116세 이 정도 됩니다. 그 시절에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한번 좋은 세상 못 살아보고 전부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때문에 해도 배불리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밖에 나가면은 배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먹어서 그래요. 너무 먹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는 먹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늙어서 죽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있잖아요. 배가 나오는 거는커녕 배가죽이 말라붙어가지고 배가죽이 이 사람의 유방처럼 밑으로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수도가에서 목마를 할 때 우통을 벗을 때 내가 봤습니다. 배가 나오기는커녕 배 가죽이 밑으로 처져가지고 완전히 여자들 그 유방이 늙으면은 쭈그렁쭈그렁 그 유방이 돼가지고 밑으로 처지잖아요. 배도 그런 식으로 밑으로 촥 처지더라고요. 봤어요. 배가 처지더라고. 밑으로 쭉. 그러니까 배가 나오기는커녕 배가죽하고 허리하고 거의 피골 성접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자로. 배가죽하고 등가죽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나오기는커녕 배가죽이 완전히 그 지방이 없어가지고 밑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오래 살려고 그러면은 배가죽이 좀 두껍고 좀 배가죽이 좀 두껍고 비계가 좀 져야 한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죽이 두껍다는 거는 그 지방이 좀 어느 정도 좀 비계가 좀 앉아야지 배가죽이 두껍고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 아유, 오래 살려면은 배가 좀 저기 단단하고 배가죽이 좀 두꺼워야 된다는데 나는 배가죽이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죽만 남아서 밑으로 처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앉은 거 보니까 처져가지고 있잖아요. 이 완전히 그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음부까지 그 가죽이 처져서 축 처져 있더라고요. 여름에 더우니까 그 목만 할 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방 같은 경우에도 먹지 못해가지고 요즘에는 요즘 시대는 늙어도 여자들이 이 유방이 빵빵한 여자들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유방도 말라가지고 밑으로 쫙 처집니다. 쫙 처지고 그 젖꼭지 있는 데만 뭐 귤만 같이 동그랗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완전히 축 처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간이 나빠가지고 죽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영양 부족이 되면은 간이 굳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어도 간에 지방, 기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더덕더덕 앉아있는 걸 갖다가 지방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너무 잘 먹어서 지방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방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못 먹어가지고 지방의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간이 굳고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게 영양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방이 많이 끼어도 지방간에서 간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영양분이 부족해도 간이 굳어서 간경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먹지 못해서 간이 이제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간이 나빠져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시내를 가보나 동네 사람을 봐도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나온 사람은 무조건 임신입니다. 가끔 이제 배가 나온 사람은 이제 병으로 배가 나온 사람이 있지. 잘 먹어서 비만으로 그 복부 비만으로 배가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기가 나쁘다 해가지고 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내가 얘기 들어보면 뭐 아파트에서 뭐 담배 연기 나와가지고 못 살겠다. 층간 소음이 생겨가지고 못 살겠다. 참 좋은, 행복한 소리를 합니다. 참 너무 그 너무 복이, 너무, 너무 복이 너무, 가득 차서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담배 연기는 살면서 당연히 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담배가 몸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은 그 옆방으로 안방으로 다 그게 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들, 가족 전부 다 담배 연기를 몇십 년을 같이 맡으면서 살았어요. 저도 맡으면서 살았습니다. 담배를 남편이 피면은 저 담배 피인다고 저 방 귀투머리에 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걸로 이제 연기도 빠져나가지만은 안방으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미닫이 창문을 굴짝 사이 틈 사이로 살짝 다 넘어와요. 그렇게 담배 냄새를 맡고 콜락거리면서도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코골이 한다고 이혼하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누울 자리만 있으면 코를 골든지 말든지 최고 행복하다. 옆에서 천둥 치는 소리같이 코를 골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가 떨어져 잡니다.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완전히 밥을 먹으면 골아 떨어지면은 나를 잡아 끌고 가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잠에 떨어져서 잡니다. 그까지 코 고는 소리 정도는 그 방해가 안 돼요.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자기 때문에. 당신이 코를 골었어? 코를 걸었어? 이런 얘기는 모릅니다.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뭐 아파트에서 뭐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 나와가지고 정말 못 살겠다.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참 행복에 겨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아파트 같은 좋은 시설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은 아이고 담배 냄새가 좋네. 남편이 그 코골이 하면 아이고 자장가 소리 같이 좋네. 남편을 사랑하니까 좋네 이러면서 농촌에서 뭐 일을 하다가 피로하고 고되니까 밥만 먹으면 나가 떨어져 자기 때문에 자기를 끌고 가서 죽이는 줄도 모르고 나가 떨어져서 잠을 자기 때문에 코 고는 소리 이런 거 들리지도 않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에서 층간소음, 그 담배 연기, 뭐 이웃 간의 잔소리 이거 듣기 싫으면은 저기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나가서 사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렇게 돈도 없고 환경이 안 되면서 괜히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뭐 담배 연기 냄새 난다, 층간 소음 냄새 난다, 이웃 간이 뭐 한다, 맨날 거 가서 신고만 하고 난리 칠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 조그마한 개인주택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사는 게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사람이 공동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 혼자 개인주택에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가 직장에 조직 생활을 할 때도 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이 공동주택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걸 감안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행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담배랑 냄새 난다. 층간 소음 냄새 난다. 이웃집이 뭐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옆에 살기 싫다. 그러면 뭐 개인주택으로 사가지고 이사를 가든지 뭐 가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인주택도 여건이 안 돼가지고 좋은 집을 사가지고 못하면은 하다못해 판잣집이라도 지어가지고 나가서 살면 그게 제일 속 편해요. 아니면 개인주택을 전세를 얻어가서 살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뭐도 안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층간소음도 어느 정도 다 아무리 건축법을 강화해 가지고 층간소음을 안 나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뭐 화장실의 환기구를 통해서 담배연기가 위쪽으로 아랫집으로 나온다. 그것도 구조를 바꾼다고 해도 쉽지 않고, 공동생활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또 언쟁이 생기고 다투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해요. 그것도 너무 행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농촌에서 살았지만 농촌에 살아보면은 쥐들이 많아가지고 헛간이라고 합니다.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이고 뭐 고구마고 곡식을 넣어놓는 창고 같은 방 하나를 헛간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놓으면은 방이 3칸이라고 그러면은 남편 자고 이제 안방은 이제 여자들이 자고 식구들이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은 쥐새끼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한지 있잖아요. 종이를 갖다가 이제 창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쥐들이 그걸 뚫고 곡식을 먹으러 방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찍찍찍찍찍 하고 소리 나면서 쥐새끼 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시골 같은데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쥐들이 밤새도록 다니고 찍찍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찍찍찍찍찍 하면 다니면서. 그리고 시골의 초가집 지붕에서 이제 바로 구들 위에 거기가 따뜻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쥐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요. 그럼 쥐새끼들이 거기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은 천정이 쥐새끼들 오줌으로 누렇게 번져가지고 쥐새끼 오줌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돼도 보고 천장에서 저놈의 쥐새끼들이 방 위에가 약간 따뜻하니 거기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나? 밤 잘 적에 찍찍거리 가지고 죽겠다 이러면서 아유 잠을 못 자겠네 이러면서 찍찍거리면 이제 한번 가가지고 뭐 꼬챙이를 한번 탁 치고 이러면 조용해요. 그러다가 이때면 또 찍찍거려요. 그런 데서도 잠을 자고 살았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골아 떨어지면은 그런 소리도 안 들립니다. 보기 겨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파트에서 살지만은 옛날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해서 죽을 지경이다. 좋게 생각을 해야지. 아유,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 날이 추울 때는 아유 추워 왜 이렇게 춥나 이러면서 뭐 소 모시고 창틀 입다가 또 날이 더우면 아유 왜 이렇게 덥나 이러면서 문 좀 열어놔 이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본성을 갖다가 이제 원래 착하다 원래 악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너무 개인주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오직 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 사회는 여러 별의 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종류들이 모여서 살아요.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 여기서 살아보니 바로 옆집에 또 이상한 사람이 이사를 왔네? 아이고, 나 이웃이 나빠가지고 못 살겠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지. 이사를 가면은 또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가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백 명이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의 생활을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 했습니다만은 직장에 가면은 또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격들이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살다 보니 다 몇 사람은 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라는 건 사회 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 별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여기가 나빠서 다른 데 가면은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쉽게 살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화가 찾아와요. 가정에 화가 찾아옵니다. 가정에 질병이 생기다가 가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가정이 이제 가족들의 병이 온다든가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소확행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행복을 받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좋은 것만 추구를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